광진 바닷가에 유배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이곳에서 나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관계를 끝낼 때 대체로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을. 화를 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말은 친절하고 정중하다. 유배 초기 나를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정중한 인사를 남기고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행동은 차가워졌다. 편지는 끊어지고 약속은 미뤄지고 부탁에는 핑계만 돌아왔다. 우리는 종종 말의 온기만 믿고 상대방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를 놓친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마음속 거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터득한 첫 번째 지혜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과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피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는 신호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바쁨은 핑계일 뿐이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낸다. 내가 권세를 잃고 유배길에 오른 후 평소 가깝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다. 정약용 선생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은 여전했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러워했다. 편지 한 통도 책 한 권도 전하기 부담스러워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신호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정중한 거절 뒤에는 더 이상 당신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이 숨어 있다. 반면 진정한 벗들은 달랐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유배지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책을 구해다 주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 대신 묵묵히 실천했다. 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와 같은 칭찬도 주의해야 한다. 겉으로는 격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의 기술일 수 있다. 비슷하게 이해는 해요. 근데 라는 말도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친절한 듯 보이지만 감정을 차단하고 관계의 선을 긋는 표현이다.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이야기할 힘조차 잃게 된다. 상대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유배를 떠날 때는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원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조용한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은 자신을 지키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면 상대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혼자 애쓰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읽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 겉보기엔 예의 바른 말 속에서도 마음속 선을 긋는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인지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담담히 놓아주는 것.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터득한 인간관계의 지혜다. 유배지에서 나는 사람들의 미묘한 말의 기술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요즘 정신이 없어요나 나중에 보자고요와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쁘거나 사정이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상대는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정중하게 선을 긋고자 한다. 안 만나겠다고 말하는 대신 요즘 바빠서라고 말한다. 도와주기 싫다는 대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차 혼란스러워하고 혼자 애쓰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내가 권세를 잃고 유배를 떠날 때 평소 가깝던 이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다. 선생님을 여전히 존경합니다만 요즘 상황이 라는 식으로 말했다.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정중한 핑계로 거리를 두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뵙겠습니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지금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기다리시다 지치시면 알아서 포기하시겠죠였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난이나 배신이 아니다. 상대방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갈등을 피하며 관계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번 주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말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정중한 거리두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책을 부탁하면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면 기회가 되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책은 오지 않았고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직접 안 된다고 말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한다. 정말 죄송해요, 마음 같아서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뜻일 때가 많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또는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준다. 하지만 거리를 두려는 사람은 막연한 미래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말한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상황이 나아지면과 같은 표현으로 희망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같은 핑계가 3번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니다. 진짜 거절의 신호다. 이번 주는 바빠서가 한 달간 계속된다면 그것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패턴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상처를 덜 받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바빠서는 정말 바쁠 수 있다. 두 번째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는 확실한 신호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 이런 정중한 거절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이라고 매달리지 마라.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고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관계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정중한 거리두기를 이해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지혜다. 유배지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 중 하나는 칭찬을 통한 거절이었다. 정약용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격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겉으로는 격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의 기술이었다는 것을. 상대방의 능력을 지켜세워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워낙 학식이 뛰어나시니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도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해는 해요, 근데 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선생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이 라는 식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이해라면 행동이 뒤따른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면피용 말일 뿐이다. 유배지에서 만난 진짜 벗들은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행동했다. 책을 구해다 주고 편지를 전해주고 때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마음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격려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진심 어린 격려인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인지 구분해야 한다. 진짜 격려는 구체적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당분간 이것만이라도 도와드릴게요처럼 실질적인 도움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격려는 막연하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같은 일반적인 위로만 건넨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진심 어린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난다. 상대가 어려움 속에서도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시간을 투자할 때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책이 필요하면 구해다 주고 소식이 궁금하면 전해주고 외로울 때는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반면 칭찬과 공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말만 많았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 님 같은 분이시니까 저희가 나서지 않아도 잘 해결하실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신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는 표현이다. 선생님께서는 워낙 인맥이 넓으시니까 평소 문제 해결을 잘하시니까 같은 말들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듯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관계인지 형식적인 관계인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칭찬과 공감의 말은 화창한 날에는 아름답게 들린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그 말들의 진짜 무게를 알 수 있다.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배길에 오르자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게 되었다. 진짜 벗은 칭찬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한다. 공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한다.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 대신 곁에 서 있는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과도한 칭찬을 한다면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싶다. 칭찬과 공감 뒤에 숨은 회피를 알아채고 진심 어린 행동과 형식적인 말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터득한 인간관계의 지혜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행동을 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열쇠다. 사장 감정을 차단하는 신호. 유배지에서 가장 상처받았던 말 중 하나는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였다. 친절한 듯 보이지만 감정을 차단하고 관계의 선을 긋는 표현이었다. 내 마음의 고통이나 억울함을 털어놓으려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과거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었고 이야기할 힘조차 잃게 되었다. 상대가 더 이상 나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조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교감을 거부하는 표현이다. 상대방은 내 감정의 깊이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 털어버리세요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친구나 지인이 선의로 하는 말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픔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진정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더 말씀해 보세요처럼 감정을 더 깊이 나누려고 한다. 성급하게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될 때까지 기다린다. 감정을 차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무거운 주제가 나오면 재빨리 화제를 돌린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아, 그보다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또는 일반적인 위로만 건넨다. 시간이 약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만 보고 가세요 같은 상투적인 말로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형식적인 위로만 건네는 것이다. 내가 유배의 고통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면 선생님 같은 분이시니까 이겨내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더 이상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내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 했다. 반면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달랐다. 내가 괴로움을 토로할 때 더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다.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을 충분히 들으려 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라고 말하며 내 감정에 공명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라며 내 감정을 인정해 주었다. 섣불리 털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유배지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 그랬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선생님 마음 이해됩니다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들과 나눈 대화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예의보다 상대가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무리 정중한 말을 해도 감정적 교감을 거부한다면 그 관계는 겉도는 관계일 뿐이다.
힘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기쁜 일만 나누고 아픈 일은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반쪽짜리 관계다. 사람은 고통을 나눌 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권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내 생각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배를 가서 권력을 잃자 내 감정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이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내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표현들이다.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럴 만도 하네요라고 말하며 내 감정을 인정해준다. 감정을 차단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한다. 감정 차단 신호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된다. 상대방은 이미 경계선을 그었다. 대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교감이 가능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과 깊은 감정을 나눌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관계의 지혜다.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그런 사람들과는 더욱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감정을 차단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터득한 감정 소통의 지혜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이켜보니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조용한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은 자신을 지키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면 상대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다. 처음 유배지에 왔을 때는 사람들의 미묘한 신호를 읽지 못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진심으로 믿었다. 혼자 애쓰며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본질을 읽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 겉보기엔 예의 바른 말 속에서도 마음속 선을 긋는다. 이제 나는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 약속을 3번 연기하면 4번째는 없다는 것을 안다. 바빠서라는 말이 한 달간 계속되면 그것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임을 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라는 말 뒤에 핑계가 따라오면 진짜로는 도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라는 칭찬이 나오면 이제는 감사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 회피의 신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해는 해요, 근데 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리를 두려는 것임을 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쓴다. 상대방이 요즘 정신이 없어요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세요라고 답하고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진짜 관계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면 관계만 악화된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함이다. 대신 진정으로 나와 감정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유배지에서 만난 진짜 벗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 내가 슬플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제 나는 그 신호를 인지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 나와 거리를 두려 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깊은 교감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표면적인 만남을 선호한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울 때만 함께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출발점이다. 관찰력이 생기면서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혼자 애쓰는 관계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상대방의 신호를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니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으니 더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남게 되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지혜며 관계 속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말보다 행동을 관찰하고 정중한 말 속 숨은 의미를 읽으며 감정 차단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유배지 18년 동안 터득한 인간관계의 참된 지혜다. 유배지에서 나는 어부, 농부, 장인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나를 도왔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이들에게서 터득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제들과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멀어졌다. 혈육 간에도 각자의 길이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다. 후세 사람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람은 조용히 멀어질 때 직접적이지 않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정중한 말로 거리를 둔다. 요즘 바빠서 나중에 보자는 말 속에 숨은 진심을 읽어야 한다. 행동과 일관성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핑계의 패턴을 놓치지 마라. 칭찬과 공감 뒤에 숨은 회피를 알아채고 그 얘긴 그냥 지나가자는 감정 차단 신호를 읽어라. 그리고 그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고 너 또한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담담히 놓아주어라. 나는 61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고 75세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인간관계의 상처를 성찰로 승화시키는 지혜, 고립된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의 참된 지혜다.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관계에 더욱 집중하라.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청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